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6평을 쳤잖아요. 그럼 이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남아있지만 이미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내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쓰겠죠. 자, 이제 남은 건 이제 논술입니다. 그럼 25학년도 논술 준비를 하시는데 인문계 학생과 자연계 학생이 논술 변화된 상황을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변화상을 좀 알려주면요. 신설대학이 고려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4개입니다. 자, 이 중에서 고려대가 눈에 보이죠? 고려대는 논술 100%입니다. 100%란 말은 내신 1등급과 내신 9등급이 점수가 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내신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논술로만 오로지 승부를 봅니다. 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게 관건이 될 건데요. 한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면 그 정시로 고려대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 유형이요.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을 봅니다. 그게 비문학 지문과 문학 지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통계 자료 해석. 자, 여기 이제 자료 해석인데요.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과거에 대학 다닐 때 통계학 있죠? 그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그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확률 통계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안 나옵니다. 문과는. 자연계 논술은요, 수리 논술 두 문항을 풉니다. 자, 그리고요, 시험 시간은 80분입니다. 시험 시간 80분이고, 문항은 700자짜리 2개를 푸는데요. 수능 최저 등급이 4, 8인데요. 이게 인문대학을 말합니다. 경영대 제외하고 4, 8이면 전 과목 다 2등급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 과목 다 2등급 나오면 고려대로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이게 2등급 극초반이냐? 아니면 2등급 중반이냐? 후반이냐에 따라 다르죠. 2등급 극초반, 아슬아슬한 2등급이 됐다.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예를 들어서 뭐 국어가 95%, 96%, 4%까지가 1등급이니까요. 95%.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됐습니다. 수학도요. 95%. 아슬아슬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그러면 이거 고대 웬만한 과를 갈 수도 있어요. 어찌.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과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다 그렇게는 안 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90%가 나왔어요. 10% 상위 10%입니다. 수학이 10%입니다. 상위 10%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혹시 낮은 2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또는 중간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인문대학을 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대학인데요. 이건 최상위권이잖아요. 4, 5입니다. 그럼 국어 1등급, 영어 2등급, 수학 2등급.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전부 다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사탐도 잘한 거 하나 1등급 맞아야 되죠. 자, 이 정도 되면 그거 고대 경영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 국어가 뭐 99%, 98% 나오고요. 수학도 아슬아슬하게 2등급이 된 케이스 95% 나오면요. 갈 수 있습니다. 청취로 가죠. 자, 그런 친구들은 원서를 냈다가 시험치를 안 오겠죠. 그 다음에 아예 수능 체제가 약간 이제 잘못되는 경우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이렇게 나오는 순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아예 고대 경영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그런 친구도 안 치러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점수가 거꾸로 국어가 2등급 나오고 수학이 1등급 나왔다. 근데 수학이 96%에 걸리는 1등급이고 그러면 완전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럴 경우 고대 경영을 못 가죠. 정시로. 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시험 치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은 제가 생각할 때는 3대1에서 5대1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실질 경쟁률이. 최초 경쟁률은 한 20대1, 30대1 될 겁니다. 고대 경영은. 그렇지만 이제 실질 경쟁률은 3대1에서 5대1이 되지 않을까. 고대는 물론 뚜껑 열어봐서 알겠지만 고대 인문은 그래도요. 제 생각에는 웬만한 친구들이 다 낼 거니까 60대 1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질 경쟁률이 그래도 15대 1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3대 1만 하더라도요. 고대 경영이 16명 뽑는데 3대 1이면요.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죠. 40, 한 6명 이 정도 돼야 40명이 넘잖아요. 그 40명 중에서 그 한 명만 제끼는 게 아니라 바로 나머지 다 제끼고 자기가 16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습 능력을 갖춘 애들이에요. 4, 5를 맞춘.
학습량이 똑같아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쟤보다는 조금 더 잘 써야 된다고, 얘보다 조금 잘 써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실질 경쟁률의 의미니까 고대 논술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과거에는 수능 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시험 치고 곧바로 수능 치고 곧바로 논술 시험을 봅니다. 목요일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얘네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요일, 토요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요일은 정신이 없을 거고 금, 토 이틀 준비해서 또 토요일은 또 성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대 논술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연대 시험 치고, 연대도 같이 치겠죠. 연대 논술 끝나면 10월 12일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여름방학 때 고대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는 약술형 논술입니다. 약술형 논술은 국어와 수학 시험을 친다 이 말입니다. 수능보다 아주 쉬운 시험입니다. 수능으로 따진다면 수학 문제 있죠. 수학 문제 1번부터 한 5번, 끼케야 10번까지의 난이도의 정도의 문제, 아주 쉬운 난이도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객관식이 아니라는 거죠. 서술형이라는 거죠. 서술형. 그래서 약술이라는 것은 200자 이내, 100자 이내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문장 쓰거나 아니면 단답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상명대 국어 8문항에 수학 2문항, 신한대 수학 9문항에 국어 6문항. 요게 이제 인문계가 그러니까요. 자연계열은 뒤바뀌어 있죠. 숫자가 뒤바뀌겠죠. 자, 을지대는 국어 수학이 다 7문항의 시입니다. 각 문항당 10점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1번, 2번 또 갈라져서 3점, 3점 또는 5점, 5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가천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경대가 재밌는데요. 서경대가 25학년대 논술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포기하기에는 아까운가 봐요. 그래서 5월 31일자 요강을 발표했어요. 그때는요, 약술형 논술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발표를 했고 인원수도 확대를 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국어 4문항, 수학 4문항입니다. 자, 이제 한양대가 수능 체제를 도입합니다. 물론 인터칼리지 학부라고 했어요. 거기 인문계열 15명하고 자연계열 35명 이렇게 해서 얘네들 한 50명만 수능 체제가 생기고요. 기존대로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되면 26학년도가 되면요, 수능 체제가 생깁니다. 3합 7이 되죠. 서강대 수능 체제와 같습니다. 인문계열의 인터칼리지 학부는요, 인문 논술 중에 상경계열 논술을 봅니다. 그러면 어느 논술 600자짜리 하나, 수리 논술 하나, 수리 논술 50점짜리 그 안에 1번, 2번, 3번으로 갈라졌어요. 보통 수원, 수투, 그리고 확률과 통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옵니다. 한양대 논술 최저 기준이 올해 신설됐다. 일부 인터칼리지 학부만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균관대 논술 변화를 자연스럽게 예고할 수 있는데요. 자유전공 계열이 요즘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계열로 30명을 뽑습니다. 논술로 뽑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자유전공 많이 선발해라, 그럼 지원금 준다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고요. 수리 논술을 봐야 됩니다. 자, 수리 논술을 보면요, 자유전공 계열에 30명, 이 글로벌 융합 학부에 8명. 그래서 이건 자연계로 선발한다는 뜻이고요. 언어 논술을 보는 인문과학 계열은 35명, 사회과학 계열은 45명입니다. 해당하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여기 언어 논술은 통계 자료 문제가 2번 문제인데 1번, 2번, 3번이 나오는데 1번 문제를 해결해서 분류 요약한 다음에 2번 통계 자료 해석을 하고 3번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논술로 단계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못 풀면 나머지 문제를 못 풀도록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통계 자료 해석을 해야 되고 수리 논술은 안 나옵니다. 자, 이어서 경영학과 30명,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15명, 글로벌 경제 15명 이렇게 뽑습니다. 수리 논술을 치는 자연과학 계열은요 15명, 그리고 전자전기학부 30명, 공학계열 53명, 소프트웨어 10명, 반도체 10명, 지능형 소프트웨어 5명,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10명, 반도체 융합 공학 5명 이렇게 뽑습니다. 자, 이제 또 수리 논술 보는 에너지학과 5명, 약화학과 5명, 의학과 10명, 건설공학부 25명, 그래서 391명을 논술로 뽑습니다. 자, 의학과 10명, 약화학과 5명, 이게 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서 자유전공으로 입학한 경우 있잖아요. 교양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2학년 또는 3학년 때 자신이 원하는 희망, 선수 과목을 해당 학과 진입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진입 불가, 진입 가능으로 이렇게 진행되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전공을 갖다고 해서 자기가 다 원하는 거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성균관대 논술 시험이요. 11월 16일 토요일에 진행을 하는데 1교시는 8시 30분, 사회과학 계열과 글로벌 리더, 글로벌 경제, 2교시는요 1시에 시험을 칩니다.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 인문과학 계열. 자, 여기서 경영학과랑 같이 시험을 보는 게 인문과학 계열입니다. 근데 이건 같은 논술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열별로 성격이 다른 게 아니고 성균관대는 같은 걸 시험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수험생이 지원한 모집 단위와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상관없이 시험 장소를 그냥 인문과학 캠퍼스 서울이나 자연과학 캠퍼스 수원 중에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문계인데 자연과학 캠퍼스인 수원 가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인 서울 캠퍼스 와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학은 그거 맞춰서 좀 조율을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수능 치고 16일 토요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다 그러면요 토요일날 시험을 보통 한 2군데 오전 오후 본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동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 체크하느냐면 요 시험 장소 발표가 10월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개인별 시험 장소는 10월 29일 발표니까 여기 이제 좀 복불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원서는 9월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니까요. 9월 9일에서 13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올해. 자, 주의할 점이라고 돼 있죠. 주의점. 성균관대 시험 장소는 수원과 서울 여기서 이미 배정되고 하루에 두 군데 시험 칠 경우 이동 불가능한지 한번 이동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경기대가 좀 재밌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경기대가 계열별로 이렇게 뽑았어요. 모집 단위별로 뽑았어요. 뭐 교정학과 몇 명, 이런 식으로 국어국문학과 몇 명. 근데 그걸 자유전공으로만 선발합니다. 야, 역시 교육부의 지원 자금이 좋은가 봐요. 자유전공 학과로 뽑고요. 개별 학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서울 캠퍼스에서 자유전공 학부 모집 신설을 했고요. 논술 시험 시간이 그래서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대학이 논술 문제가 경기대가 수준의 대학 레벨,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 레벨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조금 시간을 줄이면서 좀 쉽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글자 수를 좀 줄입니다. 언어 논술하고 사회계열 논술, 언어 논술, 사회 논술인데 첫 번째가 언어 논술, 즉 인문학 문제가 나오는 게 한 문항인데요. 450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논술이 한 문항인데 700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변화가 생겼네요. 서울 캠퍼스와 수원 캠퍼스 있는데 수원 캠퍼스가 여기 본교고요. 또 서울 캠퍼스도 있죠. 서울 캠퍼스 자유전공학부, 수원 캠퍼스의 자유전공학부가 있는데요. 뽑는 인원수를 보면 수원이 어느 사회 논술에서 95명, 어느 논술 한 문제, 사회 논술 한 문제 이렇게. 다음 자연계는요. 수리 논술 뽑아서 90명을 뽑고요. 서울 캠퍼스는 어느 사회 논술 39명, 수리 논술 15명 이렇게 뽑고 있네요. 자, 경기대 논술의 변화인데요. 일단 인문 사회 계열은요. 언어, 그 다음에 인문 사회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제시문을 사용하는데 출제 교과 범위가 일반 과목 있죠. 일반 과목만 나와요. 그러니까 국어 일반 과목, 사회, 한국사 일반 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언어 한 문제, 사회 한 문제 각 문항 나오고 언어 논술 문제가 글자 수가 적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에서 100분으로 줄었습니다. 배점은 90점 만점입니다. 수리 논술은 수학하고 수학 1, 수학 2.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인 확률 통계나 미적기나 기하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문항을 푸는데 그 안에 또 소수 문항들이 있고 답안지의 유형은 자유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글자 수는. 자, 이제 단국대 인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국대가요. 논술 시험을 수능 치고 봤는데 인문 계열만 수능 앞으로 당겼습니다. 수능 이전으로. 그래서 11월 그냥 2일 날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단국대 자연계열은 수능 이후에 봅니다. 그게 좀 재밌게 변했는데요. 그럼 요 세부 일정들 자세히 보면 11월 14일 목요일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 전에 치는 대학이 성신여대,
9월 29일, 그리고 홍익대, 가톨릭대 10월 6일, 10월 12일에는 연세대 서울캠퍼스, 10월 26일, 27일은 을지대, 11월 2일은 상명대, 그 다음 단국대 인문, 11월 3일은 서경대가 논술을 봅니다. 자, 수능 직후 11월 16일 숙명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건국대, 서울여대, 항공대를 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숙명여대를 보고 경희대를 칠 친구도 있고요. 경희대와 성균관대를 볼 친구도 있고, 건국대와 경희대, 건국대와 성균관대를 볼 친구들이 있는데 세부 시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 시간 나오는 대로 이제 공지해 줄 거고요. 나온 학교들은 제가 조사해 놓겠습니다. 그걸 여러분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17일 고려대, 숙명여대, 서강대, 경희대 사회, 동국대, 수원대. 이것도 이제 그날 오전 오후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들이 있고요. 수능 이후 또 2주 뒤에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안내 영상이 저번에 올라갔죠. 자, 항공대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항공대는 모집단위 변경이 생겼는데요. 자, 모집단위 변경이 생겼다는 말은 24학년대는 이렇게 학과별로 이렇게 뽑았어요. 이제 그걸 좀 학사 구조 개편하면서 조금 공과대학, AI 융합대학, 스마트 드론 학과, 그다음 AI 주행학과 이렇게 이제 여기 학사 구조를 좀 개편하면서요. 이제 뽑는 인원수랑 이런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항공경영대학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학 전공과 사회 전공을 나누고요.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여기 들어가서 공학 적성, 그 다음에 이학 적성, 사회 적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집 단위에 따라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이제 달라지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전체 모집 단위에서요, 국수, 영, 탐 4과목 중에서 2개 영역 함육 이렇게 해서 등급 함육은 변함이 없지만 단순해졌죠 이제. 그리고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모집 단위에서 수학 지정 및 과탐 지정이 폐지됐습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탐 지정 폐지됐죠? 그리고 수학이 미적 이렇게 기하, 확통 이렇게 이게 지정이 폐지된 말은 인문계 학생들도 확통 선택하고요. 사탐 선택해서 전 모집 단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인문계 학생들도요. 확통이나 사탐 선택해서 전 모집 단위에 지원 가능합니다. 자, 그 대신 인문계 학생들이 수리 논술은 볼 수는 없겠죠. 수학을 잘 하지는 못할 테니까. 그래서 어느 논술 보는 대학으로 한정됩니다. 그럼 이제 항공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여기 항공 경영 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이제 문제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어느 논술 두 문항 보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출제 범위가 인문과 사회 교과인데요. 항공경영대학에서 사회적성이라는 곳 있죠. 여기랑 자유전공학부 해가지고 사회적성 이쪽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혹시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 중에서 수리 논술을 본다 그랬을 때는요,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것은 미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공경영대학의 이학적성,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의 이학적성은 수리 논술 두 문항을 보는데 이게 수학과 수학 1, 2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인문계가 배운 출제 범위랑 일치하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이제 여기를 지원 가능하게 되겠죠. 다음 공과나 AI 융합, 스마트 드론, 그 다음에 AI 자율주행, 자유전공학부는 수리 논술 두 문항인데 미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 경영. 그래서 인문계 학생인데 야, 내가 미적으로 응시해서 한 3등급 나온다, 2등급 나온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여기도 한번 응시해 볼 만 할 겁니다. 90분 동안 시험 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학년도 논술의 변화상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그 대학별로 설명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대학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웃라인을 한번 먼저 잡아드렸습니다. 25 변화되는 유형, 그 다음 신설대학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논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